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9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세계순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 이들의 노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념식이 열리는데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쇼핑 축제인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진행 상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경찰청 참수리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경찰청 참수리홀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경찰의 날은 건국, 구국, 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의 역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식은 모든 경찰 공무원과 또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주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청 참수리홀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무대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올해 2024년 파리올림픽 현지 안전지원단으로 활약했던 경찰관 이인이 낭독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께 책임을 다한 현장 경찰 영웅과 경찰 교육생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순직 경찰관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전몰 순직 경찰관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지호 경찰청장께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경찰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내외 기린 여러분, 창설 79년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올해의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보 위협과 흉악범죄 등의 결연히 맞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숭고한 희생정신은 경찰의 표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영웅들이 걸어온 길을 거울 삼아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혼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부름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어둡고 위험한 곳을 살피고 범죄와 사고 위험을 한 발 앞서 제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신종 사기 범죄와 마약,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는 배후의 범죄단체와 불법 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겠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픔과 상처까지 세심히 보살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겠습니다.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공동체 번영을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집단적 불법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적 관행과 부정부패는 엄정하게 단속하여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경찰의 역할은 모든 임무에 우선합니다. 경찰이 전담하는 대공수사는 그간 발전시켜온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답하겠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경찰관이 우리 사회 곳곳을 누비며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긴박한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은 경찰관에게 헌신과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 영상은 빛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국민을 위협하는 어둠과 사회적 약자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표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아직은 어두운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잠들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고요히 번지는 붉고 푸른 경광등. 멀리서 보면 작은 불빛 하나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마음 가득 안심으로 채워주는 반가운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언제나 국민을 향합니다. 경찰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막중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늘 치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짜장면 2개 닦아주세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다 풀어봐. 발견하시고요? 벨트 풀어. 오케이, 숨 쉬나. 네, 괜찮아요? 팔 버리세요. 팔 버리세요. 버리시라고요. 본인은 생각할 수 있죠. 변형이게 입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국민의 곁에서 목을 감으세요, 목을 감으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은 일상의 어둠을 밝히며 언제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네, 경찰관들의 책임감이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밝게 빛날 때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올해 경찰 영웅 현양이 있겠습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네 분의 경찰 영웅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먼저 네 분의 경찰 영웅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밝게 빛날 경찰 영웅 고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경찰 영웅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빛나는 헌신을 기억하며 경찰 영웅패를 대통령님께서 친수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유가족께서 함께
무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먼저 고 나성주 경사의 딸 나경민 님께 영웅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경찰 영웅 나성주, 1995년 충남 부여경찰서 경찰관으로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공비를 끝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총격전 끝에 순직하였습니다. 귀하의 숭고한 국가수호 정신이 경찰의 귀감이 되었기에 경찰 영웅패를 드립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 장진희 경사의 아들 장대한 님께 영웅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경찰 영웅 장진희, 1995년 충남 부여경찰서 경찰관으로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공비를 끝까지 추격하는 과정에서 총격전 끝에 순직하였습니다. 귀하의 숭고한 국가수호 정신이 경찰의 귀감이 되었기에 경찰 영웅패를 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고 심재호 경위의 배우자 황옥주님께 영웅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경찰 영웅 심재호, 2004년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로서 강력사건 피의자를 추격하던 중 위험한 순간에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순직하였습니다. 귀하의 참된 경찰 정신이 경찰의 귀감이 되었기에 경찰 영웅패를 드립니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 이재현 경장의 어머니 유진숙님께 영웅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경찰 영웅 이재현, 2004년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로서 강력사건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위험한 순간에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순직하였습니다. 귀하의 참된 경찰 정신이 경찰의 귀감이 되었기에 경찰 영웅패를 드립니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경찰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상자는 모두 3분과 2개의 단체입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조 근정 훈장 이영길 님입니다. 훈장증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경정 이영길,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녹조 근정 훈장, 2024년 10월 21일 대통령.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근정포장 최성우 님입니다.
근정포장, 부천 원미경찰서 경감 최성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박은정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경찰청 경정 박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단체 표창 서울특별시 경찰청입니다. 대통령 단체 표창 서울특별시 경찰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단체 표창 순천경찰서입니다. 대통령 단체 표창 순천경찰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가슴을 졸이면서도 명예로운 경찰관의 길을 묵묵히 뒷받침해주고 계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경찰 영웅으로 현양되신 고 나성주 경사님, 고 장진희 경사님, 고 심재호 경위님, 고 이재현 경장님, 저와 대한민국은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광복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자유와 번영의 여정에 우리 경찰이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찰은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에 맞서며 민생 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접근 금지와 같은 실효적 조치뿐만 아니라 전담 민간 경호 인력을 지원하여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습니다. 시위 현장의 관행적인 불법 행위에 우리 경찰이 엄정히 대응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운 결과입니다.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파견된 우리 경찰 31명은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입고 현지를 누비며 우리 국민 보호와 치안 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들과 훌륭하게 공조하여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의 경호와 질서 유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우리의 국격을 드높였습니다.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힘껏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경찰관들도 참석하셨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우리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 범죄 전반으로 그 조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가짜 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치안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랍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내야 합니다.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 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신설된 기동 순찰대와 형사 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누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 직급제 같은 경찰의 수건 과제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직무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의 공상치료비도 현실화했습니다.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번영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가슴의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습니다. 밤낮 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늘 새겨주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고 신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14만 경찰관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이 된 33번째 되는 올해를 기념해서 33명의 국민 경찰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손을 밝혀주리라 라는 노래 속 가사처럼 범죄 피해등 상처받은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은 사랑으로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불사만 경찰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경찰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위 국민과 경찰 합창단의 선도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세미 기상캐스터. 네, 따뜻한 겉옷 챙기셨나요? 월요일인 오늘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쌀쌀했습니다. 서울은 10.2도, 춘천은 6.7도로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0도를 보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12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 20도, 광주 23도, 안동과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수요일에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면역력을 잃기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체결혼 수렴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 핫한 이슈들만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핫 이슈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집트를 말라리아 퇴치 국가로 인증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말라리아 발병 역사는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무려 기원전 4,000년 전까지 발병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집트를 통치했던 투탕카멘도 말라리아를 앓았던 사실이 미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는데요. 이집트는 1969년 아스완댐 건설로 모기 번식지가 확대되며 말라리아 위험이 커지자 이후 질병 통제를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로는 발병 건수를 0으로 유지해왔고 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게 된 거라고 하네요. 말라리아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 연설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러 협력에 대해 눈을 감지 않고 솔직히 말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대표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는데요. 그는 북한의 지원이 사실상 다른 국가의 참전이고 북한이 전쟁에 더 개입하며 모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대전의 숙련이 되면 위협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북한은 아직 러시아 파병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0대 남성 A씨,
A씨는 2년 전 이웃 B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그의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그는 주먹으로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먼저 공격한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근거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서핑 주니어 대표인 16세 소년. 여느 때처럼 친구와 함께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어가 바다에서 튀어올라 갑자기 소년의 팔꿈치와 팔뚝을 물었다는데요. 소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어가 놓아줄 때까지 팔을 흔들며 버텼다고 합니다. 상어로부터 풀려난 후에는 60m 이상 다친 팔로 헤엄쳐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에게 즉각 치료를 받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서 무려 30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는 인대 손상 없이 회복한 상태라고 하네요. 침착함을 유지한 이 친구 정말 뭐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대형마트, 백화점, 자동차, 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 행사와 더불어 숙박, 놀이시설, 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바로 이 행사가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데요. 올해 9회째를 맞이한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황리에 개최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이 쇼핑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네,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데 먼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개최됩니다. 코세페는 2016년에 시작이 돼서 금년에 9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그간에 내수 진작을 위한 국가대표 쇼핑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유통, 제조, 서비스 분야에 국내 유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파급력이 큰 할인 축제입니다. 네, 매년 참가 기업 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또 16개월 연속 무역 흑자 달성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회복이 좀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년보다 더 큰 참가 규모 또 더 높은 할인율로 금년 코세페를 준비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시장 회복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세페 시작 하루 전인 11월 8일 날 명동에서 거리 축제로 코세페 개막식이 진행이 됩니다. 예. 홍보 모델인 이상화 선수, 또 정보 관계자, 유통업계 관계자 등 한 100여 분이 참석을 해서 코세페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서서도 저희가 이번 코세페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신 분야가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역대 최대의 참여
규모입니다. 지난해 코세페의 참가 기업 수가 2,549개사였는데 금년에는 2,600개사 이상의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구 소비재의 할인율 제고입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자동차 가전 같은 경우에 할인폭을 좀 더 예년보다 더 확대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자동차 가전 분야에 할인율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가전 분야 기업과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할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필품, 내구 소비재뿐 아니라 문화, 레저 같은 서비스 분야의 참여도 확대해서 코세페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역대 최대 규모이고 그만큼 이제 참여 기업들의 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참여가 확정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참여 기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18일 기준으로 참가 기업 수가 2,450개사입니다. 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14개사가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의 대표 유통업체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외에 또 전통시장, 동네 슈퍼 같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분들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르노코리아 같은 자동차 5사, 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가전업계가 중심이 되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 또 영화관, 외식업계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코세페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월 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네. 고물가 시대입니다. 사실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럴 때 사실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게 아마 매일 쓰는 생필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분야에 대한 할인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생필품 분야는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대거 참여해서 식품, 패션, 생활용품 등의 할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할인 품목은 채소류와 같이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제품, 또 완고류, 또 겨울을 앞두고 방한 의류, 난방용품 등이 주요 할인 품목이고요. 또 11월 이제 김장철을 맞이해서 절임 배추와 같은 김장용품도 할인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소비자 수요,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서 11월 초에 세부 할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1월에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또 중국의 광군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세페 기간에 대대적인 또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온, 쓱닷컴, H몰, 11번가, 마켓컬리, 지마켓과 같은 국내 대표 플랫폼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이몰에서는 지역 특산품, 또 가공식품 특가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까지 사실 자동차나 뭐 대형 가전에서 좀 할인율이 낮아서 국민들이 아쉽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올해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할인 어느 정도로 좀 이뤄지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가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고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코세페를 기다려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폭의 할인이 좀 없어서 아쉽다라는 소비자 반응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자동차 가전 업계에 좀 더 적극적인 할인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일 저희가 자동차 가전 업계와 간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에 비해서 내수가 아주 좀 더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도 이에 또 부응해서 내수 회복 또 판매 확대를 위해서 충분한 가격 할인을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아이오닉5가 최대 520만 원, 또 중대형 트럭인 파비스가 888만 원을 할인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할인 계획은 11월 초에 업계에서 결정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가전 분야의 할인은 신혼 가전이라든가 이사 가전과 같이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이제 돌아갔었는데 금년에는 한두 개 품목 소수로 구매를 하더라도 그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계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쉬웠던 지난해 할인액이 500만 원이 넘는 상황이니까 올해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뭐 생필품, 자동차, 뭐 지역 특산물까지 정말 다양한 품목들의 할인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인이 이루어지는지는 어디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오늘부터 코스페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서 참가 기업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 기타 선행사와 같은 것들은 이 기업이 확정한 이후에 공개될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문 지면이라든가 전단지, 또 SNS, 또 참가 기업의 자체 앱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의 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할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계의 경우에는 신문 지면, 또 인터넷 포털 광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탈로그 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대형마트는 전단지 광고, 또 백화점은 문자 메시지 알림, 또 할인 쿠폰 문자 발송 등 업태별로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사실 이제 어디 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백화점으로 피사를 가시면서 백캉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월에 좀 실내에서 쇼핑할 만한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11월에 좀 강추위가 온다면 백화점 방문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 8월 폭염에 백캉스가 유행해서 8월에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코스페에 우리 백화점 5사가 모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페 기간 중인 1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업계 공통으로 겨울철 정기 세일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도 식품 간의 인기 상품 특가전이라든가 크리스마스 특별전과 같이 개별 특별 할인전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나 현장 이벤트 등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1월 초에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가족과 함께 영화 보시고 외식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최근에 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한 셰프분이 선보였던 밤 티라미수 편의점 업계에서 이걸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편의점 내에서도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편의점이 우리 1인 가구 증가 또 필요시 소량 구매하는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 이제 빠르게 대응해서 다양한 생필품의 소량 구비 또 가성비 좋은 PB 상품 출시 등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3.7%였는데 편의점의 경우에 8.1%로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편의점 도시락은 바쁜 직장인 또 주머니가 가벼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에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이제 CEO나 GS25 등과 같은 편의점 5개사가 코스페 국가대표 도시락을 출시해서 QR코드를 스캔할 때 경품을 제공한다든가 또 컵라면 증정과 같은 할인 이벤트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등과 같은 다양한 코스페 참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특산물 판촉 지원까지 여러 가지 또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실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온라인 유통업계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관을 개설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롯데온, H몰, 공영 쇼핑이 참여하는 소중한 마켓,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상생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코스페 홈페이지나 SNS 외에도 이런 마켓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는 코스페 장바구니 83,000장을 저희가 제작 배포해서 소비자들의 골목 상권 방문을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장바구니를 배포를 해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확대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산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우체국 쇼핑에 팔도 특산물 할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외에도 또 31개 지자체가 이몰 특판전을 추진해서 지역 특산물 또 소상공인 코스페 참여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면
강원 곡간, 또 충남의 철간마루 쇼핑몰, 이홍성 장터 등은 김장철을 맞이해서 절임 배추 할인전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천의 이몰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업 제품의 최대 80% 할인을 제공하고, 또 전통시장의 모바일 마켓인 청주의 온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료 서비스 배송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품목 할인, 또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앞서서 그 올해 코리아 셀 페스타 앰베서더가 바로 이상화 선수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빙속 여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상화 선수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코세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쇼핑 축제라는 슬로건에 맞게 국가대표 출신 또는 국가대표급의 유명인을 홍보 모델로 위촉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모델로 활동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이상화 선수가 모델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 홍보 모델은 코세페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또 키 비주얼을 촬영을 하고 개막식 참석을 하는 등 국민에게 코세페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화 선수가 출연한 홍보 동영상은 오늘부터 공개돼서 코세페 홈페이지라든가 또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코세페 참가 기업은 코세페의 키 비주얼을 제품 홍보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키 비주얼은 구체적으로 이상화 선수의 모습이 담긴 모델형 8종, 또 문자형 10종에서 총 18종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우리 기업들은 이 키 비주얼에 자사 제품의 사진을 담아서 무료로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비용 부담으로 유명인을 홍보 모델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 코리아 셀 페스타 기간에 이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행사, 그러니까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는 연 2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작년부터 이 코듀페의 하반기 개최는 코세페와 같은 기간에 맞춰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가 많은 면세점 업계, 또 화장품 업계가 중심이 돼서 방한 관광객 대상으로 코세페 홍보와 판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많이 좀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출 호조는 계속되지만 사실 내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리아 셀 페스타가 내수 진작에 좀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중점 두실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할인 행사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도 또 우리 소비자들이 잘 모르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아주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10월 20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세페 홈페이지가 오늘 공식 오픈이 되고 또 홍보 동영상도 여러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17개 지자체, 350개 공공기관의 홍보 채널을 활용을 하고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등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또 참가 기업은 자체 홍보 계획을 또 마련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그 참가 기업 중에서 주요 기업 100개사의 매출을 보니 7조 3천억 원 정도로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이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코세페 민간추진위원회가 개최돼서 준비 현황을 점검을 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민간과 같이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세페가 내수 확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또 지자체, 업계와 힘을 모아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물가 시대 물건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내수도 신작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상황에 맞춰 경찰의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됐다고 밝힌 가운데 파병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장비를 받는 북한군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했고 러시아가 북한군에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글 설문지도 공개됐습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의 중이란 입장인데 토론회가 또다시 성사되면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경찰관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 나성주 경사와 고 장진희 경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여정에 우리 경찰이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장 경찰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히 대처하라는 주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경찰관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영상과 한글 설문지 등 파병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들립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에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글 설문지도 공개됐습니다.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를 통해 한글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문지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모자와 군복 치수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직접적인 군사협력 의혹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공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우리가 운용하는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 해군 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당국은 공식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G7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8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이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토론회가 또다시 성사된다면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8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열렸던 1차 토론회에는 정부 측 패널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토론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의대 측은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 의료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과 급증하는 의료 비용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장소나 참석자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2차 토론회 개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열린 의료개혁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2차 토론이 성사되면 전문가 참여 등 토론자 보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토론회 역시 서로의 주장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숙고와 대화를 한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추천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출범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담양의 중록원과 관방재림 등 명품 숲은 지역 관광 명소 로컬 100에 선정된 곳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로컬백과 같은 정부의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31만 제곱미터의 숲. 평일 낮에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우 시원하고 또 대나무 특유의 향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뭔가 마음을 힐링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Love K-dramas and just got ver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It's very different to UK culture and I wanted to come and see what Korean life was really like. 중록원 인근에는 조선 숙종 때 조성한 관방재림도 있습니다. 수령 300년 이상 된 고목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며 빼어난 광경을 선사합니다. 자연 자체가 좋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따로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관방재림 옆에는 울창한 메타세콰이아 길이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은 물론 곳곳에 편안히 쉴 수 있는 벤치가 눈길을 끕니다. 메타세콰이어 길과 중록원 등 담양군의 명품 숲은 지난해 지역문화 매력 100선 로컬100에 선정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17일에서 18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로컬100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유 장관은 담양의 명소를 거닐고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많은 축제 또는 외국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축제를 많이 준비하고 해보면 그것만큼 역시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이어 유 장관은 10월 문화의 달 개막식이 열리는 춘향의 도시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국악단의 공연과 미술관, 문학관 등을 둘러본 유 장관은 관계자들과 특색 있는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방안에 모색했습니다. 문화의 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종 전시와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기온이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세미 기상캐스터. 네,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평년 수준의 기온보다 더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제 도톰한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쌀쌀합니다. 서울은 10.2도, 춘천은 6.7도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20도, 부산은 24도를 보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12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지방에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 20도, 광주 23도, 안동과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딥페이크 범죄,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미디어 역량 주간 행사를 시작합니다. 미디어를 제대로 알고 즐기는 교육에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까지 전국 12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센터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